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부감. 욕으로 채우는 시절 소만. 소만은 양력 5월 21일 전후입니다. 5월의 푸르름이 짙어감에 따라 농부의 속은 벌겋게 타들어갑니다. 바로 보릿고개 때문이지요.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보릿고개는 소만 즈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식량은 겨울과 봄을 거치며 모조리 먹어치웠고 가을 거지까지는 아직 까마득한데 숨통이 끊어질 듯 말 듯한 고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침 보릿고개를 타작하여 어렵사리 연명하니 이때를 보릿고개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물이 자라나 조금씩 차오른다는 뜻의 소만과 기아에 허덕이는 보릿고개 사이에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충만과 결핍에 상반되는 이미지가 동시에 펼쳐지는 시공간이 바로 소만 즈음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으나 둘은 알고 보면 한 쌍입니다. 채워야 덜어낼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무엇이든 먹어야 했던 옛 사람들은 산과 들에 나무를 캤습니다. 옛 기록에는 소만의 첫 5일 동안에 쓴바귀가 뻗어오른다고 합니다. 쓰디 쓴 쓴바귀를 밥알 대신 질겅질겅 씹으며 태산보다 높다는 보릿고개를 오릅니다. 그러나 보릿고개의 농사일은 무척 바쁩니다. 당장 먹을 것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먹거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른 모내기에 돌입하는 동시에 가을에 심은 보리를 베고 밭농사, 김매기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 편안하면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배가 부르면 정신이 나른하고 배가 고프면 정신은 또렷해집니다. 보릿고개에 처한 이들은 저절로 한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는다라는 현실은 정신을 빠릿빠릿하게, 손끝을 야무지게 만듭니다. 덕분에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처럼 소만의 충만함은 보릿고개의 결핍에서 비롯합니다. 결국 만은 공과 짝을 이루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입니다. 소만에는 화기운이 치성해 양기가 바깥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양기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소만이 되면 중녀에 해당하는 유리, 천지의 기운에 응합니다. 중녀는 12율려 중 하나로 양을 도와 공적을 이루는 중화한 기운을 베풉니다. 요컨대 여름이 되었다고 해서 양기가 저절로 펼쳐져 만물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기의 배후에는 어디까지나 중화의 기운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의 영향력은 박대합니다. 인간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단련을 감내해야 견고한 자의식을 내려놓게 되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신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니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무한 변용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며 존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욕먹는 것보다 좋은 통과 의례는 없습니다.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쉽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듣다 보면 금방 울컥해져서 언성을 높이고 멱살잡이를 할지도 모를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절기마다 여러 가지 행동 윤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봄의 준비 단계 다음인 여름의 실전에서는 더 이상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산은 삶의 현장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녹이고 과감해지고 생산하고 미혹되지 않을 것 등의 강령은 사실 모두가 타인과 어우러지기 위해 요청되는 윤리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전은 인간관계 이외에는 없습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욕도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고 덤으로 존재의 무한 변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셈이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소만에 가득 채운 욕은 무더위를 버티는 힘이 되는 동시에 가을 추수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욕먹는 시절 소만입니다. 그런데 욕먹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욕은 고사하고 쓴소리조차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싫은 소리를 감당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쓴소리를 판별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동의보감을 한번 살펴봅시다. 비는 간의 대부이다. 음식은 사람이 크게 욕심을 내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먹고 싶으나 비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감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의 대부라 하는 것이다. 비장이 튼튼하면 소화시키는 데는 큰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음식뿐일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욕먹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보통 욕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음식과 욕은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해야 기운을 펼칠 수 있는 것처럼 욕도 잘 소화시켜야 보약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